네, 안녕하세요. 조울증, 우울증 환우들과 가족들, 그리고 준 가족들을 위한 조은의 마음 약국입니다. 저는 31년 차 조울러인 조우, 또 21년 차 조울러인 그레이의 아버지, 고직한입니다. 정신적 약자와 정서인 약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사단법인 조은의자의 대표, 또 조은의 마음 약국 공동대표입니다. 제가 초두에 조울증, 우울증 환우들과 가족들, 그리고 주은 가족들이라고, 주은 가족이라고 하는 좀 잘 안 쓰는 말을 썼는데, 주은 가족들을 위한 조은의 마음 약국이라 했는데, 주은 가족이라는 것은 환우의 친구 또는 뭐 애인 또는 친척 또 동료들을 말합니다. 바로 오늘 조은의 마음 약국 방송 7년 만에 주은 가족에 해당되는 분들을 처음 모셨습니다. 네 분의 청년들을 모셨는데 우리 한번 돌아가면서 각자 좀 소개해 주실래요? 예, 어느 분이든지 먼저 우리 레디 퍼스트로 할까? 예, 네, 제가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상담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이은영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상담자로서 온 게 아니고, 그런 친구의 입장으로서 준가족, 방금 예, 주은 얘기하셨던 가족. 준가족으로서 함께 하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상담 교사시군요. 어, 네, 맞습니다. 오늘도 상담, 몇 학생 했어요? 네, 오늘도 아이들 많이 상담하고 학부모님도 상담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이렇게 자해하는, 중학생들 있죠? 네, 많습니다. 점점 더 많죠.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그 다음에 또 우리, 누가 소개하시겠어요? 제가 할까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대학원에서 반도체 회로 쪽 석박 통합과정 하고 있는 홍원의라고 합니다. 네, 네네. 저는 뭐 이렇게 그런 어떤 상담이나 그런 쪽 주제랑 관련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저도 이제 그런 어떤 친구가 있었어가지고, 음, 그래서, 이쪽 주제에 조금씩 이렇게 관심을 갖고 어쩌다 보니, 네, 이렇게, 여기도 나오게 됐네요. 네, 네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이따가 좀 더 그 친구와 관련된 나눌 수 있는 사연이 있으면 또 나누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네, 다음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모 지역 복지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임주찬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모 지역 예 좋습니다. 저는 좀 알게 됐지만 모 지역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이신 거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대하는 대상들은 어떤 대상들이에요? 아동 청소년 가정에서부터 정말 어르신들까지 다양하게 만나 뵙고 있고요. 담당하고 있는 지역에서 당장 뭐 어려운 상황에 놓여 계시거나 아니면 일상생활이 지속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을 함께 목표 설정하고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기준이, 네, 저는 이제 경기도의 한 자동차 회사에서 연구원으로 이제 일하고 있는 심기주라고 합니다. 저도 아, 사실은 이쪽 분야랑 그렇게 크게 상관은 없지만 이제 예전에 제 친구들 중에서 이런 문제를 로 힘들어하던 친구들이 있어서 저도 준 가족으로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동차 연구소에 계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화성의 남양읍 그 시청 근처에 사는데 아, 거기 진짜요? 예, 자동차 연구원들이 많더라고 그게 보니까 예. 지금 사시는 곳은 어디예요? 저도 그 근처에서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언제 한번 만납시다. 네, 좋습니다. 예. 예, 오늘의 우리가 주제는, 제가 그 우울증이 있는 친구와, 친구 되기. 그렇게 좀, 잡아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첫 파트에서는 우울증이 있는 친구와 친구 되려면 이라고 하는 주제를 좀 나누겠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그 은둔형 고립형 친구를 위한 여기 이제 Your Friend라고 하는 지금 이제 모임인데 그 Your Friend의 비전, 미션 그리고 전략 뭐 이런 것을 같이 좀 듣고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 우선 Your Friend라고 제가 이야기했는데 이게 뭔지 우리 홍원희 님이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이게 저희도 이게 이렇게 네 명이 이제 같이 그 시작한 모임 아니면 뭐 프로젝트 같은 건데요. 이제 그러니까 저희 네 명은 이제 그런 어떤 뭐 우울증이 있거나 좀 정신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었던 친구들을 접했거나 또 관계를 맺은 적이 있었는데 근데 그때 그 친구들을 좀 이렇게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저희도 약간씩 그 관계가 조금 힘들고 좀 부칠 때가 있었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우울해질 때도 있었고 혹은 이제 뭔가 내가 좀 마음이 다칠 때도 있었고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좀 조언을 구하거나 아니면 이 친구가 보통 이렇게 여러 명이 같이 공동체에서 그렇게 관계를 맺으면 좀 더 편했을 텐데, 이렇게 저랑만 관계를 또 맺고 또 따로 이렇게 맺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어려움을 좀 오랫동안 좀 고민을 했었었는데, 그래서 마침 우리 네 명이 다 이런 고민을 했었었길래, 예, 예. 그러면 좀 혹시, 그러니까 저희의 프로젝트의 어떤 주 대상은 어떤 우울증 그 환자의 어떤 친구 되는 거라기보다는 사실은 이미 우울증 환자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친구들에게 좀 저희가, 아, 그렇게 친구로서의 관계도 좀 잘 맺을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자기 마음도 잘 지킬 수 있는 어떤 좀 지혜로운 조언을 줄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어주고, 또 그렇게 서로 이렇게 좀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임을 좀 조금씩 만들어 봐야겠다.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런 Your Friend, 정말 아주 좋은, 당신의 친구, 또 친구들, 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모임을 이제 하게 됐는데, 또는 프로젝트를, 지금 이제 하게 됐는데, 뭐 조금 암시는 했습니다만, 어떤 구체적인 개인적 사연들이 있나요? 자기 친구인데, 뭐, 뭐, 자살 시도를, 했다든가, 또는 자살적 사고, 충동, 그런 것 때문에 괴로워한다든가, 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너무 이제 마음이 아픈, 그런, 경우들, 그런 경우들을 좀, 겪었다든가, 우리 이은영님은 혹시 그런 경우가 좀 있었습니까? 네, 저 역시도 이제 친구의 어려움에 함께 하는 것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저는 사실 상담을 하고 싶어서 상담을 쭉 계속 상담 공부를 했었어요. 심리학을 예, 하고 예. 계속 했었는데, 제가 대학생 때 저와 함께 하던 친구가 공황으로 힘들어하고 예, 있었거든요. 예, 예. 근데 전 항상 이론으로만 공황 발작이나 공황의 과호흡이나 이런 부분들을 배웠었지, 실제적으로 그런, 증상들을 본 적은 없었어요. 예, 예. 친구가,
저와 함께 있다가 과호흡으로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데, 제가 그 친구를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그 증상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어떻게 함께 해야 되는지, 정말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네, 그때 있으면서, 아, 내가 이 공부를 하겠다라고 하고, 그때가 학부생 시절이었는데, 음, 하겠다고 하고, 이 공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 왜 친구를 그렇게 돕지 못할까에 대한 자책을 했었던 것 네,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 좀 알게 대처를 할 됐죠. 수 있게 되었지만, 음, 그때의 기억으로, 아, 좋은 친구가 되어준다는 거, 그리고 그런 어떤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지식적인 부분들도 필요하구나, 음, 이런 생각들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음, 그리고 한편으로는 지금 상담교사로 있으면서 내담자 학생들을 만날 때, 물론 상담도 너무나도 필요하지만, 함께하는 가족들, 친구들의 역할이 정말 크구나. 어쩌면 상담보다도 그들이 함께하는 게 더 큰 치료적인 효과가 있겠구나. 이런 네, 네. 것들도 많이 느끼고 있기도 해서,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들을 함께 해보면 어떨까. 또 그들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고, 더 함께 하고 싶고, 이런 마음으로, 이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사실, 이런 개인적인 그 어떤 사연이 없으면, 이런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다, 시간 싸움을 엄청나게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쵸? 너무 바쁘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같이 관심을 갖고 나눈다는 게 어떤 제가 이렇게 우정이 느껴집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임주찬님이나 심기주님은 어떤 개인적인 좀 사연이 있어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사실은, 어, 예전에 친구 한 명이 이제 이런 정신적으로 아픈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전 처음에는 이제 호기롭게 이제, 아, 내가 딱 친구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이 친구가 처음에 뭐라고 했었냐면, 자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다 결국에는 다 떠나가더라. 너도 그럴 거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음, 저는 이제 호기롭게, 아,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제 했었죠. 근데, 처음에 느꼈던 당황스러운 게 그런 거였어요. 이제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아, 우리는 A라고 생각하겠다라고 하는데, 뭔가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내가 그렇죠. 생각하는 그 이게 다르죠. 네에서 또 다른 게 당황스러워서 이제 인터넷을 막 찾아보고 그랬었어요. 근데 막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하는 말이 다 결국에는 뭐 의사 선생님과 이제 전문가에게 이제 인계를 하는 게 최선이다 이런 얘기만 써 있고 이제 친구로서 뭘 해줘야 되는지는 그냥 지지를 해줘야 된다 이런 것만 써 있는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그러죠. 정확하게 네.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막 저도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막 친구를 막 상담을 해야 된다 설득도 하고 그다음에 가족들을 또 만나가지고 가족들도 설득하고 네, 네. 별의별 걸 다 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또 금전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는 또 이제 제가 돈을 대기도 하면서 예, 정말 예. 해봐라 효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음, 이제 나중에 결국에 이게 한 1년, 1년 반 지나고 나서 이제 한 번은 또 이 친구가 좋아지는 것 같기도 하면서 다시 내려가고 이렇게 이랬는데, 어, 결국에는 이제 한 번은 많이 힘들었는지 친구가 이제, 어, 자살에 대한 이제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자기 네, 상담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저 너무 놀라가지고 그때 이제 뭐 경찰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데 연락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제가 좀 많이 두려워졌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 내가 이 친구 옆에 있는 게 오히려 이 친구를 더 이제 자살로 내모는 걸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거리를 두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건 아니지만 그런 생각이 들 네, 수는 있죠, 그렇죠? 물론 아니겠지만,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할지 몰라서 무서웠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예, 그래서, 맞아요. 친구가 자살 사고가 있어서 이건 네, 신고해야 된다는 건 정말 잘하신 거고요. 정말 네, 잘하신 거고, 그 신고한 사람들 자체도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면 경찰에서 이게 가짜가 아닌가 해가지고 조사가 나오거든요. 그럴 때 이제 다 응해야 되고, 그러나 뭐, 한 친구를 살리는데 이 정도야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사연이 있었군요. 예, 예. 또 임주찬님은 어떠세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학교 생활을 하면서 또 마음이 어려운 친구들 많이 만나기도 했는데 되게 저도 사회복지 학과를 전공을 하면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뭐 이렇게 대화를 하고 이렇게 옆에 있어줘야 된다라고 학문적으로는 배우지만 그게 막상 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그걸 적극적으로 실천하기가 어렵다, 되게 예, 예. 막막하다, 네, 이런 네, 감정들이 또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정말 제대로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들이 지금까지 계속 있었던 것 같고요. 또 더불어서 제가 또 직업적으로서도 또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을 보면은 보통 이제 정신건강이나 아니 마음으로도 어려운 분들을 많이 봬요. 근데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중에서도 조금씩 조금씩 회복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꼭 네, 주변에 그렇죠. 네, 네. 네, 꼭 주변에 굉장히 엄청난 친구분은 아니더라도 늘 옆에서 조금씩 조금씩 네, 그냥 지지가 되어주는 그런 친구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예. 그런 한 분 한 분들이 정말로 중요하구나, 이 사회에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더 많이 세워지고 더 많아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까, 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네. 아이고, 다들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좋은 그 친구, 우정 이거에 대해서 더 이렇게 뭔가 가슴에 와닿는 게 있는데 불교에서도 보니까 우정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가장 지고지순한 마음이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 견줘서 아주 우정이라는 게 이렇게 지고지순한 마음이다. 라는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기독교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15장 13절인가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랬는데 이 말씀 인용하면 여러분들 너무 부담스럽죠? 예?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러나 뭐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면 그렇게도 할 수 있는 분처럼 제가 저한테 좀 느낌이 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일부러 부담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런 우정을 느끼게 됐는데 사실 제 주변에 제가 아주 가깝게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제 어느 교회에서 청년부의 이제 이른바 디렉터로 일하는데 이분이 원래 그 카이스트 대학원 출신의 모 대학교에서 수학과 교수였어요. 근데 이제 자기가 그걸 내려놓고 청년들을 직접 만나는 일들을 하겠다 한 거가 예전에 그 카이스트에서 거의 1년에 막 3명인가 4명인가 막 자살하고 그런 일이 있었죠. 그것을 그때 겪은 거예요. 이분이.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좀 더 학생들, 청년들에게 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원해서 그런 결단을 한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이 좀 떠오르네요. 또 그런가 하면은 몇 년 전에 제가 알고 있는 서울대 기독 교수님이 뭐 전화가 왔었어요. 자기가 돕고 있는
그 학생 가운데, 기도 학생 가운데 자살을 하게 됐다.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여러 가지를 좀 나눴던 그런 일이 있는데, 그래도 그 후로 그 서울대에서는 기독 교수님들이 헌금을 그러니까 모아가지고 그 돕는 그 크리스천 학생들 가운데 이 우울증 문제라든가 신경증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전문적인 상담을 필요로 하면 상담받을 수 있도록 상담 비용을 제공해주는 어디 그 저기 횃불 트리니티 거기에 이제 상담실하고 이렇게 연대가 돼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너무 좋았는데 그게 이제 지금 국가적으로 지금은 뭐 마음 건강의 시대 해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나서 이제 뭐 바우처 제공을 해가지고 이제 하게 한다든가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는데, 그러나 이제 이게 그런 어떤 전문 기관하고의 그 연결되기 전에 그 친구들하고의 어떤 관계, 이것처럼 강력한 보호 장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시는 그 Your Friend 너무나도 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되게 이제 뭐 그 우울증이라는 거가 우리가 보통 이제 보통 일반인들이 말하는 우울증은 사실은 우울증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정신증으로서의 우울증이라기보다는 우울감 정도로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울감이 있으면 우울증 이렇게 막 혼재돼서 쓰는데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그냥 일반 감기하고 지독한 독감하고는 차이가 있잖아요. 또는 더 나가서 코로나에 우리 확진자가 됐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감기는 이 우울감 정도라고 보면 좋겠고, 이런 독감이나 뭐 코로나19 이거는 그야말로 우울증이죠. 이거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보는 우울증 친구들의 어떤 또는 우울감이 좀 깊은, 대개는 우울감이 깊은 가운데서 우울증으로 갈 가능성도 많으니까 좀 친구로서 이렇게 보다가 어떤 부분들을 좀 더 알아차렸으면 좋았겠다, 이렇게 돌아볼 때 생각하시는 게 있나요? 혹시? 네. 제가 이야기해도 될까요? 네네네, 말씀하세요.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이제 한 처음에 되게 긴 시간 동안은 그 친구가 이제 하소연하는 걸 제가 좀 들어주기만 하고, 좀 제가 이렇게 그거 위로해주고, 이렇게 뭔가 그런 대화만 되게 길게 했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가서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저한테 막 이렇게 토로하기를, 왜 뭔가 자기를 진짜 친구처럼 대해주지 않냐. 그러니까 뭔가 자기는 이렇게 너무 힘든 일상이 있고, 자기는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는 말이 하소연밖에 없는데, 근데 좀 이제 제 어떤 일상이라던가 그냥 뭐 요즘 있었던 재밌는 일들, 좀 이렇게 그 어떤 시답지 않은 이야기들을 같이 공유하고, 좀 그래야 이제 자기가 이제 좀 자기 어떤 힘든 것도 좀 있고, 좀 그런 이제 있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일상에 대해서 좀 생각도 해보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 그 친구만 그런 게 아니라 최근에 이제 다른 어떤 우울증으로 힘들었던 친구들도 그런 얘기를 하기를, 약간 제가 좀 너무 딥하게 우울증을 알았던 친구들이랑만 친구를 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 친구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자기를 우울증 환자로 보지 말고 자기를 그냥 친구로 봐주고 친구로서 일상을 공유해 주길 원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렇고 좀 많은 사람들이 좀 힘든 사람을 보면 위로부터 해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 예, 예, 사람은, 예.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끼리는 힘든 일이 특별한 일이니까
예, 힘든 예. 일에 대해서 언급하고 힘든 일에 대해서 위로해주고 싶어 하는데 사실 우울증 환자 친구들은 그 힘든 일이 되게 오랫동안 지속됐던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 친구들은 오히려 그런 힘든 일에 대해서 다시 상기시키고 그거에 대해서 위로해주는 걸 원한다기보다는 예, 뭔가 예. 그냥 일상을 계속 같이 공유해주는 그런 걸 좀 더 원한다는 걸 전 좀 늦게 알았던 것 같아요. 예. 그걸 옛날에였으면 그거부터 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좋은 포인트네요. 예?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제, 당신은 환자, 이렇게 이제, 이,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 넣고 대하는 거하고, 어, 우울증이 있는, 지금 대학생, 또는 우울증이 좀 있는 나의, 이 친구, 이렇게 보는 건 친구로 보는 거하고 환자로 보는 거하고는 굉장히 다른데, 지금 이제, 우리 원희님께서는,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래서 아무리 우울증이 있는, 환자라고 하더라도 자기랑 일상을 나눌 수 있는 친구로 먼저 더, 대해달라. 상당히 좋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분들, 나누고 싶은 거 있으실 것 같은데? 혹시 이은영님 내가 지금 돌아보니 그때 아까 고황증이 있는, 그런 친구였나요? 아니면 후배였나요? 하여튼 그런 관계 있는, 학생이죠. 한때 내가, 지금 와서 보니 아까 약간 그때보다는 뭐가 지금은 더 훨씬 더, 많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런 걸 좀 더 빨리 알아차렸으면 좋았을 걸. 그러는 부분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사실 지금은 이제 공항 학생들도 많이 만나고, 그리고 이젠 정말 상담 교사로서 있다 보니까 훨씬 더 많은 부분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고 했었는데, 그때 내가 이걸 알았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음, 내가 그때 이걸 알았더라면 조금 더 침착하게 그 상황에 함께 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그게 정말 괜찮을 거라고 어떻게 얘기를 하거나 대처를 하거나 옆에서 어쩔 줄 모르고 있었던 게 제일 어떻게 보면 후회가 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때 정말 침착하게 잘 함께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걸 좀 잘 알았더라면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때 그 당시로 다시 돌아간다면 좀 그런 정보들을 조금 더 잘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예. 사실 제가 우리 두 아들이 조울증 환으로 오랫동안 살아왔고 지금도 이제 그 회복의 여정 가운데 있으나 병원에 다녀야 되고 약도 먹어야 돼요. 이렇게 볼 때 저희 아들을 보는 그 관점이 양가 감정이랄까? 아까 이제 그냥 친구로서 일상을 나누는, 그 내 아들로서 일상을 나누는 이제 그런 관점도 필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 이은영 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그 병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알면 좀 더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적절히 도울 수도 있는데 그것을 넌 환자야 라고 하지는 않더라도 이제 그런 그 두 가지의 그 마음이 다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맞아. 예, 말씀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예, 누가 또 말씀하시려고 그랬는데? 네. 그냥 맞다고 꼬닥거렸습니다. 맞다. 예, 예, 예. 그래요. 또 우리 주차님이나 아, 기주님은 또 네. 나누고 네. 저도 어쨌든 또 그것과 같이 동시에 제가 조금 저만의 생각, 그리고 저만의 그런 편협한 기준들을 가지고 좀 섣부른 위로라든지 섣부른 조언들을 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친구한테는 조금 부담으로 다가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지금은 합니다. 그래서 네, 그때 당시에 조금 알아차리고 좀 더 들어주려고 노력을 했다면 좋지 않았을까? 네, 하는 생각들이 네, 있습니다. 네.
뭐 그런 것 중에 방법론으로 물론 아주 깊은 우울증 때문에 뭐 아무것도 이 응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저도 지금 제 나이인데 제 친한 친구, 정말 저한테 절친인데, 뭐, 지금 우울강박증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친구가 있어.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쳐들어갈까 하는 마음이 굴뚝 같은데, 또 그 안에도 있고, 뭐 등등, 또 그게 오히려 역작용을 일으킬까봐 이제,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나, 알아차리면서 뭐 가끔 또 전화도 해주고 또 뭐 등등 이제 그런 게 필요한데 우리 같은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 뭐 우리 아침 뭐 밥 먹으러 가자라든가 또 우리 뭐 영화 한 편 보러 갈까라든가 뭔가 하여튼 자꾸 접촉점을 만들어내고 그러는 거는 정말 필요하겠다. 그런 친구 있으면 너무 좋죠. 너무 좋죠. 네. 또 우리 신기지 님도 말씀 주십시오. 네. 저도 사실은 이제 되게 제 성격상 뭔가 자기 문제나 이제 고민을 얘기하면 막 해결책을 주고 싶어 하는 그런 성격이 있어가지고, 이제 막 얘기를 하다 보면 사실은 듣다 보면 나중에 얘기를 들으면 그 친구는 이미 다 생각을 해봤던 것들이, 왜냐하면 자기 문제를 자기가 잘 알잖아요. 자기가 제일 고통스러우니까 그걸 다 한번 해본 거예요. 그리고 그게 힘들어서 이제 하소연을 하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것도 모르고 이제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냐 했는데 이미 다 해봤던 거고 그랬던 경험이 기억이 나서 네. 그거를 공감을 좀 더 현명하게 해주는 게 더 중요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공감과 또 좀 경청, 그렇죠? 네, 저도 제 친한 친구한테 너무 저도 답답하고 안타까우니까 자꾸 무슨 자료 보내주고 뭐 또 전화하면 막 알려주고 그러는데 그 친구는 뭐 다 알죠. 다 알아. 그래서 오히려 그냥 묵묵히 그냥 그 때로는 전화해서 침묵이 흘러도 그 친구가 답답해서 얘기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어떤 때는. 네, 하여튼 그래요.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의 어떤 좀 조급증 이런 것들을 잘 컨트롤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네요. 예, 여러분들이 거꾸로 여러분들이 아주 힘들 때, 나는 정말 저 친구 또는 저 선배 너무나도 나한테는 좋았어. 또는 교수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도 계시나요? 뭐 그런 교수님 만났어.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그분들의 특징이 뭐예요? 저는 그런 교수님을 만난 케이스였는데요. 와, 네, 저는 이제 처음 이렇게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사실 되게 막막하고 이론적으로 아는 것들을 어떻게 이거 현장에서 해야 될까 이런 어려움들도 있고 뭔가 잘 하고 싶은데 잘 못하는 것 같아서 되게 좌절이 많이 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럴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럴 때 그 교수님, 제 멘토가 되시는 그런 교수님께서, 그때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일이 잘못되어 가는 것 같고, 그래도 너가 잘못한 게 아니다. 이렇게 조언도 주시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교수님들은 저보다 경험도 더 많으시고 연륜도 더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의 이런 조언과 따뜻한 위로가 굉장히 또 힘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내가 힘들 때 이렇게 의견을 구할 수 있다, 조언을 구할 수 있다, 내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자체만으로도 사실 또 되게 큰 힘이 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런 어떤 배려를 받으면 좀 살맛이 나죠. 그렇죠? 네. 그래서 또 다들 뭐 그런 좋은 멘토나 친구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자랑하고 싶은 친구.
누구예요? 예를 들면 내가 자랑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동창 친구들이 있습니다. 네, 음, 하는 일도 다 다르고, 또 음, 각자 사는 지역들도 조금씩 조금씩 이제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음, 가끔씩 한 번씩 만나면은 뭐, 그냥 서로 어떤 일을 하고 또 어떤 것들 잘 알고 있는지 다 다르지만, 내가 힘들다, 요즘 어떤 고민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많은 얘기들을 해줄 수는 없어도 그냥 진심으로 들어주고 그냥 묵묵히 그냥 위로해 주는 것만으로도 저한테 정말 좋은 음, 친구들이다라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계의 깊이가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이 많은 것들을 뭐 해주거나 하지는 않아도 저한테 그 자체만으로 위로가 되는구나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또 나누고 싶은 거 네. 있어요? 네. 저도 사실은 이제 제가 제일 하고 싶어 하는데 잘 못하는 거가 이제 메타인지거든요. 근데 아, 예, 예. 제 고등학교 때 친구들은 이제 되게 솔직한 친구들이 많아요. 이제 아주 친하니까 이제 다른 친 사람들은 이제 체면이나 아니면 이제 무례할까 봐 얘기 못 하는 것도 이제 막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오히려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아, 예. 솔직하다 보니까 이제 음, 잔소리도 솔직하고 칭찬도 솔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힘들 때 막 내가 너무 잘 못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하면 너가 뭘 잘하는지를 조목조목 알려주면서 위로를 해주는 게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런 거에서 저는 되게 큰 힘을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힘들 때. 예, 예, 예. 아유, 좋네요. 또 원희님, 아, 음, 네네. 저도 뭐 그런 게 있죠. 저는 대학교 1, 2학년 때 동아리에서 알고 지냈던 형이 기억이 나는데, 음, 이제 그때 제가 뭐 지금도 그렇지만 훨씬 더 많이 미숙했었던 시기라, 좀 이제 그 동아리 안에서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뭐 상처 줄 일도 하고, 실수도 많이 하고, 그래서 혼자 이렇게 또 이제 뭐 괜히 기죽어서 이제 그 집에 들어오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었는데, 이제 좀 항상 편이 돼주는 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음, 이렇게 항상 이제 같이 놀아주고, 이렇게 막, 형, 음, 오늘도 뭔가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러거나 아니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짝사랑하는 누나가 있었는데 뭐 잘 안 됐어요. 그러면 이제 항상 이제 가서 이제 찡찡거리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위로받고 하는 이제 형이 음,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그런 사람의 존재가 그 어떤 이제 동아리 안에서 이렇게 뭔가 시도해 본다던가 음, 음, 뭔가 관계를 좀 더 도전해 본다던가 하는 데 있어서 되게 그 좋은 그러니까 피난처라고 해야 돼. 예, 그러니까 예, 좀 되게 돌아올 만한 어떤 한 형이 있으니까 좀 훨씬 자유롭게 그 공동체를 누릴 수 있더라고요. 음, 그런 사람의 존재가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예. 여러분들 다 너무 아주 귀한 말씀 주셨는데 우리들의 이 생활 양식이 지금 굉장히 바쁘잖아요. 제가 아까 시간 싸움이라는 말을 했는데 아마 밀린 일들 많고 또 언제까지 데드라인이 있고 뭐 할 것들이 많은 가운데서 사실 친구와 관련해 가지고 또 우정을 나누고 하는 데는 이게 시간 안 내고 하기는 참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나 우리 또 뭔가 성취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또 바쁠 수밖에 없고 그런데 그런 그런 우리가 좀 마음에 두고 있는 그 친구가 뭔가 아파.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에, 네가 언제든지 날 부르면 나는 응할 수 있어. 어떤 그런 모든 사람한테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어, 새벽 2시에 전화가 와도 난 받을게. 그리고 만나자면 만날게. 이런 하나의 우리 영어로는 available 하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그 가용성이 있는, 요 가용성이 있는, 네가 볼 때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게, 굉장히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저는 이제, 나이가 많지만 청년 사역을 아직까지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 45년째, 대학 졸업하고 나서,
우리 청년 사역자 또는 청소년 사역자들에게 아주, 제가 모토처럼 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은, 한 스토리가 있는데, 뉴욕에서, 이 마약 딜러인, 아주 유명한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많은 청소년들을 자기의 수하에 두고 마약을 거래하는 그런 조직에 넣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감옥에 가게 됐는데, 이 청소년 사역자들이 이분을, 면회 가가지고,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청소년들을 이렇게 이른바 꼬실 수 있었냐? 라고 이제 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다는 말은, 나는 늘, 뉴욕 그 맨하탄, 거리에, 청소년들 많이 다니는 거리에 있었고, 너희들은 없었다. 중요한 건 그러면서 이제 그 청소년 사역자가 이제 느낀 거는 이제, 비대요. 그냥 거기 있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친구 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비대요. 거기 있어주는 건데, 그럼 우리 굉장히 바쁘게 또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들에게 느낌상 내가 아무리 바빠도, 네 전화는 받아. 네 카톡에는 내가 응해. 뭐 어떤 그런 식의 내가 너를 위해서는 가용성 있는 그런 존재야. 이거를 우리의 신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곳에 다 있을 수 없잖아요. 그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예, 지금 우리가 이 우울증이 있는 친구에게 친구가 되어주기라는 주제로 대화를 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 자연스럽게 2부로 넘어가는 대화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그래서 만든 그 모임이 하나 있잖아요. 또 영광스럽게 제가 거기에 이제 강사로 초청이 됐는데, 요것 좀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요거를.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그 제목부터 정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설명을 정말 많이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친구를 위한 모임이냐, 그 가족을 위한 모임이냐.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 어려움이 있는 친구의 주변인들을 위한 모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당신은 안녕하신가요? 라는 제목으로 했는데요. 왜냐하면 저희는 그 주변인이 먼저 건강해야 그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도 관계를 건강하게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로 이제 2회차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모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먼저 친구를 돕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이제 주제로 이제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어디서 준비했냐면 이제 서울광역청년센터 대회의실 용산구에 있습니다. 여기서 하는데 2024년 11월 15일 아직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게 됐고 이제 감사하게도 이제 강사로는 이제 보직한 우리 이제 유튜브 좋은 애 마음먹고 운영하시는 이렇게 강사로 오게 해주셨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테라리움을 이제 첫 번째 주차는 만들게 돼요. 그래서 테라리움을 만드는 이유가 이제 이걸 만들면서 내 마음을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의 힐링 정원, 내 마음의 어떤 상태인지를 표현을 하는 거예요. 테라리움으로. 그래서 표현을 하면서 내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이제 두 번째로 모임으로는 이제 이어서 바로 다음 주에 하게 되는데 11월 22일에 마찬가지 똑같은 장소에서 하게 되고 이때는 우리가 이제 강사로는 안혜용 강사님을 모시게 됐고 그다음에 기질 성격 검사 같은 거를 하고 해석을 하면서 또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의 모임을 모두 참여하는 조건으로 이제 하게 되고요. 참가비도 이제 테라리움과 이 성격 검사를 하는 거에 의의도 있고 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참가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셔서 참가하시면 또 여기에 이런 것도 하면서 또 이런 고민을 가진 저희와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이 같이 서로를 만나면서 고민도 나누고 또 어느 정도 해결도 하고 위로도 받고 이렇게 지속 가능하게 가는 거를 저희는 이제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일종의 Your Friend라는 모임의 하나의 좀 비전이 뭔지 또 정체성이 뭔지 이런 것들을 좀 느끼게 되네요. 그래서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친구나 동료를 가진 그 주변인을 위한 모임. 주변인이라는 말이 아주 재밌네요. 예, 그래서 그런 좀 친구, 뭐 친구죠, 그렇죠, 친구 가 되어주고 싶다 하는 그런 모임을 이제 시도한다 그러셨는데 아주 너무나도 뭐 제가 강사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이걸 보면 아 정말 좋다 마음이 풀립니다. 제가 아주 따뜻해지고 그런 걸 좀 느끼거든요. 우리 혹시 누가 또 그 여러분들이 이런 모임을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그 설문조사를 이렇게 또 하면서 그런 지금 사람들의 또는 친구들의 그 주변인들의 그런 어떤 필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파악하고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가 좀 한번 그 얘기 좀 해주실래요? 네. 거에 이거는 대해서? 네.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그래서 어쨌든 이번 저희 프로젝트의 목표는, 그러니까 목표는 이제 그런 어떤 저희와 같은 고민들, 그러니까 친구도 잘 도와주고 싶고, 또 내 어떤 마음의 상태도 잘 지키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왜냐하면 제가 지치면 친구를 못 돕잖아요. 또 그래서 네. 오랫동안 잘 같이 하는 그거를 이제 알려주고 싶은데, 그러니까 저희가 맨 먼저 들었던 고민이, 이거 우리끼리만 혹시 한 고민이 아니었을까? 이거 되게 좀, 다른 사람들은 이런 고민 안 하는데, 우리만 고민한 게 아니었을까? 그래서 제일 먼저는 정말 다른 사람들도 이런 고민이 있었을까를 확인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네. 저희가 설문조사를 일단 했고요.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설문조사가 그러니까 아무나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그냥 설문조사 답변하고 싶다고 답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혹시 당신 주위에 그런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고 도와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거를 예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이제 설문을 받았는데 놀라웠던 건 생각보다 그래도 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 사람들이 답변을 예라고 하고 그 설문에 응답을 해주셨고 그러니까 사실 되게 그 좀 한 30문항 정도 되고 좀 다양한 질문들이 있어서 그 사람이 얼마나 그 친구랑 친밀한지 또 그 친구랑 관계 맺으면서 얼마나 힘든지 또 뭐가 힘든지 또 그 사람 주위에는 또 그 친구,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아픈 친구 주위에 자기 말고도 다른 돕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 이런 거를 되게 다양한 질문들을 물어봤는데 답변이 되게 다양하게 나왔어요. 답변이 되게 다양하게 나왔는데 어쨌든 저희가 제일 흥미롭게 봤던 점은 어, 그러니까 내가 혼자 그냥 그 친구를 돕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돕는 사람 중에 괜찮은 사람도 있고 안 괜찮은 사람도 있고 하지만 주위에 더 많은 사람이 함께 도울수록 그 사람들의 답변의 그 스트레스나 혹은 그 관계에서의 어려움이 떨어지더라. 약간 그런 경향성이 있더라.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아픈 친구를 더 효과적으로 돕고 더 효과적으로 내 마음을 잘 챙기기 위해서는 내가 혼자 친구를 돕는 게 아니라 어떤 주위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돕고 또 이런 관계 가운데서 힘든 일이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가끔 이렇게 주위 사람들이랑 상의도 하고 또 나도 위로를 받고 친구도 또 다른 사람한테 위로를 받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훨씬 더 건전해지겠구나 하는 저희가 그런 좀 생각을 설문조사 결과로부터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이렇게 어떤 단답식 응답이 아니고 당신은 뭐가 힘드신가요? 하고 저희가 주관식 응답을 쭉 받았었는데요. 그래서 그걸 다 일일이 열거하긴 힘들지만
정말로 사람들이 어떤 그런 마음이 아픈 친구들이 꽤 많았고, 그 사람들이랑 좀 진지하게 관계를 잘 맺고 싶었는데, 그 과정에서 진짜 힘든 사람들이 되게 다양하게 있었구나. 어떤 사람은, 막, 친구가 자기를 함부로 대하는 것 같아 속상하다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너무 자기가 삶이 지치는 것 같아서 힘들었던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내가 조금만 더 잘 알면 친구를 잘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친구한테 뭘 해줘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답한 사람도 네. 있었고, 이미 앞에서 저희가 다 말했던 것들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만의 고민이 아니구나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감동입니다. 예, 저는 이제 가족이니까 어떤 면에서는 좀 당연하게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이제 시간도 내고 뭐 그러게 아깝지 않은 건데 또는 당사자는 당사자로서 자기의 필요가 있으니까 그런 노력을 할 수도 있겠는데 또는 어떤 직업적인 운동가들이나 전문인들은 또 그게 이제 자기 직업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런 이해관계를 떠난 어떤 그냥 친구로서 그렇게 그런 어떤 커뮤니티를 뭐 무슨 조직 만들고 뭐 꼭 그건 아니지만 자연스러운 그런 생태계를 좀 만들고 싶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상당히 네. 아마 그런 생태계가 우리 대한민국에 만들어지면은 10년 안에 OECD 최고의 자살률이 절반으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다만 이게 확산성 있게 번져가야 그렇죠. 이제 그런 것 같은데 혹시 이거 번져가게 하기 위한 뭐 전략이나 또 어떤 뭐 프로그램 또 방법 이런 것도 고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네. 되고 계세요? 안 그래도 이제 아까 그래서 저희가 잠깐 이제 홍보를 드렸던 것도 사실 그런 전략 중에 일종으로 저희가 가져가는 건데 사실 이런 거를 우리가 기획하게 된 가장 그 근본적인 게 이제 프로젝트의 어떤 그 형태를 이제 뜨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프로젝트에 항상 이제 현실성 있게 가져가는 게 뭐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먼저 이제 수요 조사라든지 설문 조사를 한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어떤 뭐 포럼이라든지 행사를 진행하고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나중에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보고서를 적고 이걸 계속 이제 반복하면서 이제 나가는 것처럼 예. 저희도 처음에 이제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이제 사람의 친구 혹은 동료로서 이제 가지고 있는 고민과 환경에 대한 설문조사를 아까 원희님께서 하신 것처럼 하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아무튼 수요가 있다는 걸 확인을 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걸 가지고 이제 그렇다면 이런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친구 동료를 대상으로 이제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자리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런 이제 대면 행사를 2번을 하도록 이제 연달아 2번으로 나눠서 하기로 이제 기획을 한 것이고요.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바로 직후에 이제 대면 행사에 대한 이제 피드백을 받아서 그 프로그램이 유효했는가를 이제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음. 그걸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서 매뉴얼을 제작을 해서 먼저 배포를 하는 게 목표예요. 1차적인 목표. 왜냐하면 제가 제 기억으로 저도 처음에 인터넷으로 막 찾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게 인터넷을 찾는 건데 그럴 때 이 매뉴얼이 딱 나온다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예. 1차적으로. 그래서 2차적으로는 이걸 한 다음에 그 후에 어떻게 프로젝트를 이어갈지를 계속 하는 게 목표입니다. 일단은. 예. 그러니까 이제 그냥 뭐 이런 행사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모이게 된 거에 대한 뭐 취지나 내용이나 방법이나 또 여러 가지 결과물들을 매뉴얼을 만든다 하는 그런 보고서와 매뉴얼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가 일단은 온라인상에서 이 퍼져갈 수 있게 한다는 게 아주 중요한 목표네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여러분들 또 한번 저랑 같이 방송하실 필요가 또 있겠네요. 그 매뉴얼 나올 때. 너무 좋죠. 맞죠, 맞죠. 보고서가 나오고 매뉴얼 나올 때 해서 좀 더 하여튼 그거가 알려지고 그러면은 이제 좋겠는데 또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그 비전 또 전략 이런 것들을 어떻게 또 생각하는지 그룹으로서는 그렇지만 또 개인으로서 혹시 뭐 생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 임주 네.
혹시? 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 마음의 어려움을 가진 당사자를 위한 그런 서비스나 활동들은 많이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그 당사자를 돕는 그런 주변인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특별히 뭔가 사회적으로 혹은 제도적으로 혹은 서비스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다라는 것들이 저희가 공통적으로 느꼈던 그런 문제의식이었던 것 같고요. 그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서부터 저희 프로젝트가 출발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네,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저희의 그런 핵심적인 미션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함께함을 통해서 서로가 도움을 받고 점점 더 그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늘어나도록 확산되도록 하는 것이 또 지속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비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또 이은영 님도 한마디. 네. 저는 아까 개인적인 부분들도 얘기를 해주셔서 저도 그 프로젝트 팀으로서의 얘기는 앞서서 많이 해주신 것 같아서 개인적인 얘기를 조금 덧붙이자면 저는 학교에 있다 보니까 이제 학교라는 공간은 내담자 학생만 만나는 게 아니고 그 학교의 환경을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그래서 학교 여러 가지 상담의 필드가 있었지만, 현장에 있었지만 학교를 선택한 거기도 하거든요. 음, 근데 막상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들을 어떻게 조성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 한 학생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친구들과 학교의 문화들과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뒷받침돼 주어야 이런 그렇죠. 건강한 이 한 사람으로서 잘 기능할 수 있도록 제가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항상 좀 막막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저는 이 만남들과 이 프로젝트와 이 함께하는 경험을 통해서 음, 제가 앞으로 하는 일들에 있어서도 이게 정말 분명히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그게 정말로 도움이 되고, 그것들이, 내가 하는 일들이 의미가 있는 일이구나라는 것들을 또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 네, 하는 네. 생각이 들어서 그런 개인적인 그런 목표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고, 좋네요. 뭔가 학교가 변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니, 한 학교에서의 그런, 좋은 움직임, 네, 그거가 또, 이, 파급되는 것만큼, 또, 그 아주 전략적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냥 내가 상담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좀 더 이런 좋은 생태계를 만드는 거죠. 서로가 친구가 되어지는 생태계. 어떤, 네.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런 사회가, 그리워집니다. 예, 아주 그려집니다, 뭔가. 감사한데. 그, 여러분들 혹시 이런 Your Friend, 라는 게 이제 지금 이제 형성된 거지만, 요런 개념으로, 누군가가, 죽을 뻔한 친구가 살았어. 그리고, 또 그 친구가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 우리 챔피언. 뭔가 하여튼, 멋있는 사람으로 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막, 영향도 끼쳐. 이런 그 챔피언의 사례 같은 걸 혹시 알고 계신 게 있나요? 뭐 여러분들이 소설이든 또는 뭐 인터넷이든 기사든 주변에서 또 혹시 뭐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네. 있으시면 누구?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막, 아직, 그러니까 그 친구가 우울증에 낫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막, 다른 사람 돕고 그런 건 아니지만, 음. 어, 이제 제가, 제 친구는 좀 우울증을 앓은 지가 좀 오래됐고, 어, 좀 그래서 이제 종종 저도 관계를 맺다가 이렇게 막 같이 그 어떤 하소연에 저도 마음이 끌려 나갈 때가 있고 저도 혹은 제가 막 시험 기간이거나 이렇게 연구 기간이 너무 바빠서 막 이 친구와의 어떤 그 어베일러빌리티를 잘 유지하지 못할 때가 있었는데 근데 그 친구 주위에 저만 있었던 게 아니고 한 4명 정도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 이 친구를 좀 되게 아끼는 친구 4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좀 이렇게 약간 스테이지에서 잠깐 내려와 있으면
다른 어떻게 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잘 맞아가지고 한두 명이 또 그 친구에게 좀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좀 자기 시간을 좀 많이 써주고 또 그러다가 그 친구들이 또 개인적인 사정이나 어떤 또 여유가 없어지면 또 마침 제가 또 그때 돼서 또 제가 그 친구에게 시간을 또 많이 썼고 그러기를 지금 거의 한 3, 4년 돼가는 것 같은데 이게 확실히 그 마음의 병이라던가 혹은 가족의 문제라던가 하는 게 단기간에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4년이 지나고 나서 봤을 때 그래도 정말 많이 이 친구에게 많은 게 바뀌었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어서 저 되게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어떤 같이, 그러니까 혼자서 말고 나 혼자서 이 친구를 돕는 것도 물론 너무 좋고 너무 좋은 일이지만 여럿이서 같이 어떤 사람에게 관심을 쏟는다는 게 되게 강력한 일이라는 걸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걸 좀 확신했던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제 여전히 좀 그런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최근에 그런 얘기를 해줬거든요. 예, 예. 뭔가, 뭔가, 자기가 여전히 이렇게 우울하고 죽고 싶지만 그래도 이제 언니 오빠들이 이제 자기를 진심으로 위한다는 건 이제 믿어진다. 이런 얘기를 해줬어가지고 제가 그때 큰 위로를 받았었는데 저도 그런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어가지고. 예, 예, 그러니까 네, 그런 일이 저는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렇구나. 아이고. 네. 사실 우리가, 아, 주변에 보게 되면은, 그런 누군가의 어떤 좋은 친구가 되어줘서, 이렇게 좀 뭐, 살아나기도 하고, 또 잘 되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그 사람도 다른 사람들 또 돕는, 그런 사례들이 제가 볼 때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아, 그런 거는, 이 신문에는 그런 거는 별로 뉴스밸리가 없어가지고 잘 안 나와. TV나 이런 데도. 그러나 그런, 감동 있는 그런 게 사실 꽤 많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호통 판사라고 아시죠? 천종호 판사님이라고, 부산, 가정 법원의 이제 부장판사이신데, 이분이 이제 수많은 청소년들의 어떤 범죄를 재판해야 되는 이제 그런 안타까운 그런 마음 저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 하여튼 뭐 한번 불러가지고 거기 사법형 그룹홈이라고 하는 이게 일종의 보호 처분을 받은 그런 청소년들이에요. 거의 100명 정도 모여 있는 자리에 가서 이제 뭐 나눌 기회를 좀 가졌는데 그때 저 이전에 오셨던 강사가 한 분이 있는데 제가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그분 얘기를 듣고 이분은 저기 연세대학교 로스쿨을 다니고 있었는데 다니는 중에 뭐 수술을 잘못 뭐 해가지고 이 눈이 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뭐 어떻게 다 커서 또 중요한 로스쿨 이제 졸업과 시험을 앞두고 그런 일을 겪게 됐으니 근데 놀라운 건 그 로스쿨의 친구들이 같이 도와주고 같이 정말 친구로서 어떻게 노트 뭐 그것도 어떻게 해주고 뭐 등등 하면서 이분이 그 로스쿨을 성공적으로 졸업해가지고 지금 어디 판사로 일하고 계세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되는 데는 본인의 어떤 그런 노력이 가장 중요하긴 했어요. 제가 그걸 극복하는 그 과정이 아주 정말 피나는 그런 저거더라고요. 그러나 또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친구들이 같이 돕고 같이 어떻게 도와주고 뭔가 하여튼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우리 주변에는 뭐 친척들 가운데도 나는 꽤 많다고 보는데 여러분들이 유어 프렌드
가 계속 그런 챔피언들을 많이 이 배출하는 그런 것들을 좀 제가 바라봅니다. 아유, 더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얘기하다 보니까 아까 두 번째 여러분들이 출연할 거에 대한 얘기가 좀 됐죠. 그때 또 뵙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이렇게 해서 아쉽지만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갖게 될 그 행사와 관련된 그거를 한번 다시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실래요? 우리 아까 우리 소개하셨던 분이 아주 간단하게 한번 또 소개를 해주십시오. 언제 뭐가 있다고 하는 거? 이번에는 그 주찬님이 한번 해주시는 건 어떨까요? 예.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5일, 그리고 그 다음 주 22일, 저희가 당신은 안녕하신가요? 라는 제목으로 또 그 당사자의 주변에서 또 고민하고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모여서 함께 또 방법들을 더 고민하기도 하고 또 전문가분들에게 또 묻기도 하고 조언을 듣기도 하고 또 이야기를 나누고 또 동시에 여러 가지 활동들을 저희가 합니다. 테라리움을 만들기도 하고요. 또 TCI 검사를 직접 하면서 본인의 기질 및 성격 검사도 하면서 또 본인도 같이 돌보는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두 번의 모임 모두 동시에 참여하는 것으로 또 참가비 18,000원으로 네, 여러분 굉장히 뜻깊고 의미 있는 시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네. 분들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아주 당신은 안녕하신가요? 정말 안녕하신지, 예.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친구와 동료를 가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모임. 그랬는데, 이거 굉장히 아주 역사적인 저는 그 모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이해관계를 떠난 그런 분들의 그런 어떤 순수한 우정이 넘치는 그런 모임과 그런 생태계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너무나도 감동이고요. 하여튼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이제 우리 오늘 우리가 우울증이 있는 친구에게 친구가 되어주기 라는 그러한 주제로 같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굉장히 저 자신이 아주 감동을 많이 받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이제 이것으로서 마칠까 합니다. 그러면 조은의 마음 약국의 시청자 여러분, 또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 꼭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